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실 저도 굉장히 좀 어색하네요. 왜냐하면 이런 식의 기자회견을 해본 지는 참 저도 오래된 것 같습니다. 제가 91년까지 참여연대 사무처장을 하면서 그때는 시국에 관한 다양한 의견도 말하고 기자회견을 자주 해서 여러분들 이렇게 눈에 익었는데 최근에 제가 기자회견 한 적은 정말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기자회견을 하면서 정말 저 개인적으로 너무나 슬프고 또 참 부끄럽고 한탄스럽습니다. 아직도 우리가 이런 사회에 살아야 된다는 것이 정말 가슴 아픕니다. 방금 사회자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원고 대한민국 피고 박원순 이런 소장이 지금 이렇게 날아왔는데요. 아마 국가가 국민을 상대로 명예훼손으로 이렇게 소송을 제기한 것은 아마 대한민국에서 처음 있는 일이고 세계에서도 처음 있는 일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과거에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유신 시절에 국가 모독죄라는 게 있었습니다. 근데 국민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그런 장치였고 그래서 민주와 더불어 당연히 사라졌죠. 그러니까 민주주의와 이 국가 모독이라고 하는 것은 양립할 수가 없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국가는 당연히 비판을 받아야 하는 존재고 그럼으로써 건강한 국가가 저는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사실 국가를 비판할 수 있는 국가의 여러 정책을 비판할 수 있는 자유는 민주주의와 또 보다 더 질 높은 그런 수준의 사회를 만들어가는데 아주 핵심적인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또 여러분 지금 와 계신 기자 여러분들도 그 언론의 자유를 누리고 있는 것인데요. 사실 저도 어쨌든 법률을 공부한 사람으로서 이 표현의 자유라는 것은 민주주의의 근간이고 중핵적 자유이기 때문에 또 그리고 모든 자유를 자유롭게 하는 자유이기 때문에 특별한 보호를 받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만약에 이 소송을 제기하려고 했으면 국정원장 개인이 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도 제가 비판한 것은 사실 국정원이 또 국가도 아닙니다. 국정원의 행태를 비판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왜 국가라고 하는 신성한 이름 뒤에 국정원장이 숨어서 이런 일을 하고 있는지 이해가 참 안 가고요.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잘 아시겠지만 이 소장의 인지대도 국가이기 때문에 면제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저는 이 국정원장 개인이 부담해야 될 인지를 우리 국민이 낸 세금, 국민이 특별히 국가적으로 부여하고 있는 특혜를 받으면서 인지대도 안 내고 소송을 제기한 그런 상태입니다. 제가 보기엔 법률적으로 또 형식 논리적으로 문제가 많은 것은 좀 이따가 백선원 변호사님이 말씀을 해주실 겁니다. 저도 말은 사실 변호사지만 그동안 변호사 실무를 안 해가지고 조금 엉터리입니다. 그래서 그런 점은 보완을 해주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로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 제가 국정원의 사찰 문제를 제기한 것은 저는 오히려 대한민국의 명예를 지키기 위한 조치였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현재 국정원에서 일하는 사람 못지않게 지난 수십 년 동안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인권 또 우리 사회 발전을 위해서 제 모든 것을 바치고 던져서 일해온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많은 국민들이 그런 점을 동의해 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적어도 이런 국정원의 행위를 비판한 것은 적어도 이런 일이 대한민국에서는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의 한 국민으로서 또 시민사회를 이끌어온 리더의 한 사람으로서
그리고 오랜 세월 제가 인권과 민주주의를 지켜왔던 그런 인권 변호사 입장에서 너무나도 당연한 일을 저는 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만약에 이런 사실을 알고도 제가 당하고도 침묵을 했다면 저는 그것이야말로 비난을 받아서 마땅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진정으로 대한민국의 명예를 훼손한 것은 국정원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을 사찰한 것이야말로 국민이 낸 세금으로 이런 불법적인 활동을 하는 것이야말로 진정으로 저는 대한민국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지금 이런 사항들이 전부 엠네스티라든지 국제기구를 통해서 국제적으로 알려질 텐데 그만큼 국가의 명예를 훼손하는 일이 도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세 번째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국정원의 사찰이 이루어지고 있는 사실은 온 국민이 아는 사실이고 제가 주장한 것은 전부 진실에 바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평소에 국회에서 여야가 정말 트집잡고 폭로하고 과장된 비난을 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 비판을 해온 사람입니다. 저는 제가 이런 여러 진실과 허위, 그 다음에 과장과 진실, 그 사이를 가려볼 줄 아는 양식 있는 한 지식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좀 이따가 지금 이미 배포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진실은 이렇습니다라고 하는 한 20, 30페이지 되는 문글이 있습니다. 제가 며칠 동안 썼던 글입니다. 이 내용은 모두가 다 진실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과정을 통해서 제가 갖고 있는 모든 양심을 통해서 정확한데 제 말씀은 진실입니다. 제가 잊지도 않은 일을 더구나 대한민국의 가장 권력기관이고 또 많은 국민들은 공포심을 느끼는 국정을 상대로 어떻게 허위 주장을 한다고 예상할 수가 있습니까? 이미 최근에 들어와서 여러 가지 형태의 사찰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은 많은 언론을 통해서 이미 다 알려진 사실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저는 좀 묻고 싶습니다. 왜 제가 있는 회사의 사회이사 월급을 어떻게 얼마나 받는지, 기업이 내가 일하는 단체에 대해서 얼마를 지원했는지, 또 왜 지원하지 말라고 하는 것인지, 박원순의 정계 입문을 왜 그렇게 탐문하고 다녔는지, 저는 국정원이 제 뒤를 이렇게 캐고 다니고 탐문하고 다니는 것에 대해서 알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국정원의 업무인가요? 법률이 정해준 권한인가요? 지금 이 소장에 보시면 국정원 스스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국가안전보장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는 기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린 일이 국가안보에 관계가 있습니까? 물론 그렇게 되면 제가 영광이긴 하겠습니다. 제가 하는 활동 하나하나가 국가안보에 연결된다고 하면 제가 영광입니다. 그렇지만 저는 시민의 일상적 활동을 국가안보를 전담해야 될 국정원이 이렇게 뒷조사를 하고 다니고 묻고 다니는 것이 적어도 국정원법에 분명히 위반되는 행위라고 저는 믿습니다. 네 번째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대한민국의 가버넌스가 무너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사실 이 국정원의 사찰 문제를 제기한 것은 국정원이 특별히 제가 믿거나 특별히 제가 한입에 쳐서 그런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사회의 발전을 위해서는 저는 이 가버넌스의 진전이 몹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서 글로벌 스탠다드도 여러 차례 강조하고 그래서 대한민국을 선진사회로 만들겠다고 여러 가지 청명을 했습니다. 저도 그 주장에 정말 동감하고요. 또 다른 모든 국민과 마찬가지로 우리나라가 좀 더 풍요롭고 정말 기품 있고 인간의 존엄성이 보장받고 삶의 질이 제대로 지켜지고 정말 정의로운 그런 선진국이 되기를 저도 열망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말 저는 정부와 기업 또 저희들 같은 민간단체가 힘을 합쳐서
파트너십과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이런 가버넌스를 해야지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번에도 지금 어제 제가 도착을 했는데요. 그 이전에 참여한 행사가 영국의 이 CFN 커뮤니티 파운데이션 네트워크가 주최하는 영국 전체 이 모금 단체의 전국 총회에 다녀왔고요. 그 다음에 윙즈라고 하는 세계 재단 협의회의 자문위원회, 제가 자문위원입니다. 거기 다녀왔는데요. 거기에 참석한 미국 사람들이 자랑을 하더라고요. 자기들은 지금 오바마 대통령이 퍼블릭 필란스로피 포럼이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어떻게 지역 재단들과 함께 지역 사회를 발전시킬 수 있을지, 또 서브 아메리카 로 액트라고 해서 말하자면 이 경기 회복 자금을 가지고 이런 다양한 시민단체와 함께 그 지역사회를 발전시키기 위한 이런 매칭 그란트, 매칭 지원을 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백악관 안에 그 오피스 for Social Innovation, 그러니까 사회혁신 사무국을 백악관 안에 만들어가지고요. 정말 국민들부터 사회를 발전시키는 다양한 아이디어를 받고 함께 노력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분 제가 만난 그 Council on Foundations라고 하는 데서 오신 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오바마 대통령이 진정으로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있다. 그래서 정말 민주주의가 작동되고 있다. Democracy is working 이라고 하는 표현을 저한테 썼습니다. 제가 사실 제 블로그에다가 지금 갔다 온 얘기들을 차례대로 쓰고 있는데 20 제가 몇 번까지 썼거든요. 지금 아직 이 말씀을 미처 다 못 올린 상태로 제가 지금 소송을 보는 바람에 이렇게 됐습니다. 영국은 더할 나위도 없습니다. 영국은 아예 내각부 안에 오피스 업서드 섹터라는 걸 만들어갖고요. 장관이 따로 하나 있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나라는 시민사회에서 생산하는 아웃풋이 전체 GDP의 7%를 차지할 정도가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저는 대한민국이 진정으로 성공하기 위해서, 발전하기 위해서 이 거대한 시민 섹터와 함께 가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표를 하나 보여드릴까요? 이건 제 블로그에도 잠깐 썼습니다만은 이건 여러분들이 한번 꼭 보실 만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보시면 이게 number10.gov.uk입니다. 이게 뭐냐면 영국의 고든 브라운 수상이 스스로 개설한 웹사이트입니다. 그러니까 국민의 목소리를 직접 듣기 위한 총리 자신의 사이트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요, 이 퍼티션이라는 게 있습니다. 말하자면 온라인으로 하는 진정이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수상에게 다이렉트로 국민들이 하고 싶은 얘기, 하고 싶은 정책을 제안하는 그런 기관인데, 그게 제일 많이 올라가 있는 퍼티션, 진정이 바로 당신 사임하세요. 그러니까 고든 브라운 수상 사임을 촉구하는 진정이 제일 많이 올라가 있고요. 여기 지금 7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걸 클릭하시면 어떤 내용의 지금 수상의 이 퇴임을 촉구하는 글들이 이렇게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이거 안 내리고 있습니다. 아직도 이 사이트 그대로 두고 있고요. 국민의 목소리를 계속 듣고 있습니다. 저는 대한민국이 진정으로 민주주의가 되고 정말 진정한 선진국이 되려면 당연히 국민들의 목소리, 국민들의 좋은 제안을 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저는 참여운동과 같은 애드보커시 운동을 그만둔 것은 벌써 15년이 넘습니다. 10년이 넘었습니다. 제가 아름다운 재단, 아름다운 가게라고 하는 보다 더 포지티브한 운동을 해왔고요. 특히 참여연대는 어떻게 하면 정부와 협력해서, 기업과 협력해서 우리 사회를 좀 더 정말 콘텐츠가 있는 나라를 만들어낼까. 여러분 희망역서를 보시면 얼마나 다양하고 얼마나 재미있는 정말 국민의 희망을 만들어내는 대한민국 희망 프로젝트들이 있습니까? 저는 정말 제가 어느 자리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정말 바보다라고 했던 이유는 이렇게 기가 막힌 아이디어들을 왜 함께 할 수가 없느냐라는 이런 정말 안타까운 마음에서 그런 좀 억지 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다섯 번째 지적하고 싶은 것은요, 이 소송은 그야말로 국민의 헌법적 권리를 저는 부인하는 그런 소송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가라고 하는 존재를 사실 저는 우리가 그 헌법이라는 것은 모든 국가의 근본인데요. 주권자인 국민으로부터 권력의 위임을 받은 존재이죠. 그리고 주권자인 국민은 늘 감시하고 통제하지 않으면 국가는 괴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드레피스 사건에서 보시면요. 그 지식인들이 당시의 프랑스의 지성인들이 그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국가라고 하는 것, 특히 그 바스티유 감옥이라는 것이 국가라는 이름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감옥에 넣었는데 그것이야말로 오류와 부패의 어떤 구시대적인 상징이라고 하는 그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국가는 늘 그렇게 변할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국민이 비판하고 감시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국가기관을 담당하는 사람이 어떻게 그런 국민의 권리를 행사하는 그런 국민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것입니까? 저는 제가 당하는 것은 얼마든지 좋습니다. 저는 기꺼이 만약에 저에게 2억을 받고 싶다면 제 가재도구에 집행해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저로서는 가난한 시민운동가로서 2억이라는 돈은 참 큰 돈이죠. 기자 여러분도 조금 버텨주시길 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저가 아닌 얼마든지 많은 국민들이 바로 이 독소적인 이런 조치에 의해서 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 하는 사실 때문에 제가 이것은 그대로 넘어갈 수가 없는 그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도 국정원은 이렇게 조치를 취하면 저나 많은 국민이 입을 다물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것만 봐도 얼마나 국정원이 구시대적인 발상을 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섯 번째, 저는 정말 국민이 명예훼손을 당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보고 명예훼손을 말하니까 저도 말하고 싶은데요. 저 자신도 대한민국 국민의 일원이지 않습니까? 정말 대한민국은 고난에 찬 근현대사를 지내왔죠. 그렇지만 정말 산업화와 민주화 이 두 측면에서 성공한 그런 나라로 평가받고 있고 저도 주권자의 한 사람으로서 대한민국이 이만큼 오게 된 것에 대해서 굉장한 명예와 자부심을 느낍니다. 그런데 최근 저는 그 명예를 훼손당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민주주의는 후퇴당하고 있고 남북은 다시 대결로 치닫고 있고 또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이 갈등하고 대립하고 또 상호 불신하는 이런 사회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국민을 사찰하는 그런 국가기관은 저를 말할 수 없이 부끄럽게 만들고 있습니다. 저는 진정으로 이 사건에서 국민이야말로 정말 창피하고 국민이야말로 이런 국정원과 지금 현 정부의 행태로 말미암아서 명예를 훼손당하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국정원장이 만약에 개인적으로 저를 고소했다면 한번 진실을 따져볼 용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국가라는 이름을 내세워 소송을 제기한 것에 대해서는 분노를 금할 수가 없습니다. 원고 적격이 과연 국가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법정에서 꼭 다투어봐야 될 법적인 가치가 저는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제가 오늘 과연 이 소송에 응할 것인지 아직 저는 결정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출근이가 없어서 제가 이게 법정에 출석해서 이걸 따질 만한 가치가 있는 소송인지에 대해서 제가 좀 걱정이 있습니다. 과연 그것이 이런 비이성적인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름을 소송이라고 하는 이름을 빌렸지만 저는 이것은 정말 법정을 모독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과연 이게 제가 소송에 응하는 것이 합당한 것인지 의문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사실은 국정원이 사실상 원고가 된 이 사건에서 지금 제가 진실이라고 밝힌 이 사건에 관련된 사람들이 과연 진정으로 와서 정을 서줄지 사실 걱정이기도 하고 또 그분들 제가 굉장히 미안한 느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기에 관계된 많은 기업인들이 실제로 여기 나설 수가 있을까요? 예. 저는 이 소송에 응할지 안 응할지는 다시 조금 더 많은 분들과 함께 검토를 해서 결정을 해서 밝히겠습니다만 어찌됐든 제 자신의 위험과 명예를 위해서 저는 계속 노력을 할 생각이고요. 정말 저는 이런 일을 참 아까 제가 슬프고 한탄스럽긴 하지만 또 한편으로 참 행복하다고도 생각합니다. 그동안 많은 국민들이 이 정부 들어와서 이런저런 고통을 당하고 있었는데 제가 개별적으로 참여를 하지 못해서 참 미안한 느낌이 있었는데 그 미안한 느낌을 좀 속죄할 수 있는 제 자신이 그런 고난을 함께 할 수 있어서 저는 행복하기까지 합니다. 정의를 바라고 또 상식적인 사회를 위해서 노력하는 수많은 국민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 국민들이 저와 함께 해주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분들과 함께 이 문제에 관해서 다양한 저는 싸움도 할 것이고 또 제가 평소에 해왔던 그런 대한민국을 좀 더 희망이 있는 나라로 만드는 그런 노력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권력은 짧고 진실은 길다고 생각합니다. 새벽은 오고 진실은 늘 승리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거 안 나오지? 나오나요? 네. 변호사님, 제가 조금 미리 짧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해야 되는데, 그 부탁을 안 했더니 20분 동안 길게 말씀하셨습니다. 법률적인 문제에 대해서, 바로 이어서, 우리 그 백승환 변호사께서 좀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나서, 질문을 받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법률 문제, 복잡한 이론적인 문제를 이 자리에서 모두 설명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겠지만 몇 가지 측면에 대해서만 이 부분을 전하는데 첫 번째로 과연 지금 국가라는 이름으로 국민인 개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는데 과연 국가가 명예훼손에 이렇게 주체가 될 수 있느냐, 명예훼손의 피해자로서 제소를 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 저희가 헌법재판소가 94년도에 선고한 결정을 한 가지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국가 또는 국가기관 또는 국가조직의 일부나 공법인은 기본권의 수범자, 즉 국민의 기본권을 지켜줘야 될 의무와 책무를 부담하는 자이지 기본권의 주체로서 그 소지자, 기본권을 향유하는 자로서가 아니라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 내지 실현해야 할 책임과 의무를 지고 있는, 권리와 의무를 다 같이 지고 있는 게 아니라 의무자의 지위에 있다라는 결정을 한 바 있습니다. 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의 취지에 비추어 보아서 과연 국가기관이 인격권의 침해를 이유로 하는 이런 명예훼손을 기초로 한 소송이 가능한가? 이것은 매우 문제가 있습니다. 외국의 입법례로 보더라도 이 부분은 부인하는 예들이 얼마든지 찾을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영국의 경우에 있어서는 명시적으로 정부기관이 중앙정부이든 지방정부이든 명예훼손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유익하다고 볼 이익이 없을 뿐만이 아니라 정부기관은 아까 박 변호사님께서도 영국의 예를 들었습니다마는 공공의 비판, 국민의 비판을 받도록 하는 것이 오히려 촉진되고 유익한 일이다. 따라서 언론의 정부기관이 언론 피해자로서 국민을 제소할 수 있게 한다면 그것은 언론의 자유 등에 부합하지 않는다라는 이유로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있고 독일의 최고재판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글로벌 스탠다드를 말씀할 때 인권과 이런 부분에 법률 문화랄까 이런 부분의 선진화가 전제돼야 되겠지요. 이 부분도 역진의 하나의 예가 아닌가 싶습니다. 또한 박 변호사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이 부분은 지금 특정 정부의 구체적인 어떠한 행위자, 그 공무를 수행하는 어떤 행위자에 대한 비판이
일환으로서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그 특정인이 정부기관 또는 국가의 뒤에 숨어서 이렇게 소송을 제기하는 것 자체가 원고 적격상 따져볼 문제가 매우 크다는 것입니다. 또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이러한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나 외국의 입법례나 원고 적격의 문제가 모두 제기될 수 있는 것은 비판권의 행사에 대한 대응 방식에 국가의 대응 방식으로서 이것이 적절한가 하는 것입니다. 이번 정부 들어서 PD수첩관이나 이런 등등에서 이러한 부분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뭡니까? 이것이 모두 국가 시책에 대한 비판, 국가의 일정, 국가가 아니죠. 어떤 정부의 일부의 행동에 대한 행태 비판 또는 정책에 대한 비판을 이러한 부분으로 재갈물리려 하는 것입니다. 과연 다른 국민의 기본권과 비교해서 국가의 의무와 국민의 기본권과 비교해서 이것이 적절한 방식으로 사법 절차 내에서 용인될 것인가, 이 부분도 따져봐야 할 것입니다. 나아가서 이 부분에 대해서 민사소송의 방식을 취했습니다. 민사소송 방식을 통해서 과연 국가가 국민으로부터 일정 부분의 배상을 받아서 그것이 국고에 귀속되는 것을 목적으로 한 것일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그 맥락으로 소송의 형식을 취했지만 이 부분은 박 변호사 개인에 대한 뿐만이 아니라 정부에 대해서 비판하고 반대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일종의 법적으로 위화력을, 즉 이렇게 하면 욕본다, 고생한다, 적어도 법정에 다녀야 되는 수고를 해야 된다, 소모적인 일에 시달리게 된다 라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비판의 국민 일반의 비판 기능을, 비판의 의욕을 꺾기 위한 행동으로 모아서 국가로서 매우 품위 없을 뿐만 아니라 부적절한 행동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런 소송, 오늘 기자회견도 참 소모적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연 우리 사회의 에너지가 이런 데 낭비돼야 되는지에 대해서 참 우려를 하는데요. 우리가 과거 권위주의 정부 시절에 많은 일로 그것을 다시 밝히는 일에, 그리고 그 피해자들에 대해서 명예를 회복하고 보상하는데 많은 사회적 비용을 지출하고 있습니다. 공지에 사실조차 말했다는 이유로 처벌됐던 것이 권위주의적 정부 아래서의 행태입니다. 그것이 민주화가 일정 부분 진행되니까 수십 년 지난 후에도 다시 국가기관을 통해서, 사회적 노력을 통해서, 사법기관을 통해서 재심, 진실, 화해 등의 이름으로 밝혀지고 그것이 다시 사회적으로 부담을 주는 사회적인 책무가 되고 있습니다. 이 사건도 지금 또 다른 의미의 미래에 있어서의 과거가 됐을 때는 다시 과거사가 진상규명돼야 되는 사태가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국가가 해야 될 책무는 그러한 비판에 대해서 어느 정도 사실인가, 어떤 사람들이 관여하고 있는가, 혹시 국가기관이 조직적으로 개입하고 있는 것이 다른 국가기관에서 제대로 살펴보지 못하고 있는가 라는 것을 살펴서 국정원법 위반이면 국정원법 위반을 수사해야 될 일이지, 이 부분에 대해서 그 문제 제기를 한 사람에 대해서 민사소송을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변호사로서 대책을 간단히 소개를 하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아직 위임을 하실 박 변호사님께서 소송에 어떻게 대응을 하실지를 아직 결정을 못하셨다니까 제가 이렇게 말하는 건 아직 대리인의 입장에서는 말씀을 드리는 건 못하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렇게 박 변호사님께서 대응을 고민할 때 국가는 이 소송의 적실성, 타당성, 필요성 스스로를 되돌아보는 이 정부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박 변호사님께서 고민하고 있는 동안 다시 재고하여서 법적으로 가능한 취하를 할 것을 변호사의 한 사람으로서, 그리고 시민운동을 같이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권유드리고 싶습니다. 만약에 이 소송이 지속적으로 진행이 될 수밖에 없고 이 부분에 대해서 박 변호사님이 적극 대응하겠다고 한다면 제가 다 소속되어 있는 민변 차원에서 뿐만이 아니라 전국에 있는 많은 변호사들이 이 부분에 변론을 하겠다고 대리를
대리인으로서 하겠다고 나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가능한 그러한 변호사님들의 의견이나 지원을 받아서 변호사단을 구성해서 법적으로